매주 화요일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상전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자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 의원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늘 뵙습니다, TV에서. 예, 저도 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특활비 문제부터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결국 뭐 어쨌든 특활비 폐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정의당이 그동안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긴 한데요. 뭐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제 특활비나 특권에 대한 폐지에 되게 주도적인 입장이셨던 정의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 정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이 특활비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싸워왔거든요. 그랬죠. 첫 발을 떼는데 15년 걸렸습니다. 15년. 네. 예.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뭐 예. 국민들 잘 아시지만 뭐 국정원, 검찰,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국회 할 것 없이 이 특수활동비가 국정농단이나 헌정유린의 검은 돈으로 예. 이렇게 사용되면서 이 특활비가 도마에 올랐던 역이 많습니다. 예, 되게 불투명한 돈이죠. 네, 그때마다 이제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선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뭐 굳건히 지켜왔던 게 이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가 그때 남궁석 사무총장님, 국회 사무총장님을 상대로 해서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거절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48억이었던 특활비가 그 다음 해에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3억으로 증액돼서 아이고, 제가 네. 가슴이 탁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 특활비 폐지를 선언하게 된 거는 저는 국민들이 이끌어 주신 아주 통쾌한 그런 변화다. 여전히 거대 양당이 미련을 못 버리고 우회로를 막 찾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우리 국민들께서 매섭게 혼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촛불 이후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제 결국은 압박해낸 그런 네, 결과물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원 특활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62억 규모가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게 업무 추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편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좀 있고요. 또한 기존의 특활비에 대한 사용처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예. 62억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서 원내대표단이 사용했던 한 10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예. 나머지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일 날 국회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뭐 늘 그랬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예산 심의기관으로서 권위와 그 자격을 회복하는 일에 이렇게 돈에 연연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져왔는데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를 통해서 국회가 예산을 사전에 통제하고 사회에 감독하는 그런 심의기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죠. 이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떤 거는 필요하고 오히려 필요한 거 더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공개가 계속 유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가 발의하신 특수활동비 폐지 예. 법안에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예산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예산자문위원회. 예. 각기각층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한 20여 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국회 예산을 공개하는 거 그리고 그 예산의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좀 지금 교섭단체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아예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도화가 이제 필요하다. 네. 요건 약간 곁다린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정의당이 이제 그 교섭단체 지위를 이제 상실한 상태라서 네. 이 원내 교섭단체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른미래당 소수당에서는 네. 요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간단한 평가 좀 부탁드릴까요? 뭐 바른미래당이 특수활동비 안 받겠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이 여러 이제 우회로를 찾는데 그걸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두 눈 부릅뜨는 그런 감시와 압력이 있다는 거 늘 큰 힘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참 연관된 문제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사태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 관행에 대한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활동 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예정돼 있고요. 또 뭐 연관된 거로 26일 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권 위반 의혹 38명 의원들 명단 공개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국회법상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절차의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예. 법은 뭐 마음 먹으면은 그냥 하루 저녁에도 다 만들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법 핑계 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다 뭐 외유로 매도되는 것은 또 사실과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 국회의원들 출장이 같은 상임위 안에서도 누가 언제 어디를 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어요. 예. 붙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그 각 당 간사들 선에서 마치 의원들에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제 제한됐던 그런 관행이거든요. 예.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 국회의원 출장 문제도 완전히 그 목적, 활동, 비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우선 뭐 공개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문제가 된 38명으로 지금 압축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배경과 또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말씀을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와 투명성이 먼저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든 국회는 사실은 절차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공금의 어떤 개인적 유용은 그 자체로 큰 범죄거든요. 예. 특수활동비든 또는 뭐 외유든 간에. 그래서 바로 이런 이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가가 사실 선진 정치와 후진 정치를 가르는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용처 과감히 줄이고 그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8월 16일에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심 의원님께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고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처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이나 논의 방향 같은 걸 좀 제안해 주신다면. 제가 아직 정식으로 정개특위위원장이 되지 않았고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방적으로 운영 개혁을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난 상반기에 20대 국회 상반기에 헌정특위가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여러 그 정당들을 오가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비례성.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공유돼 있고요. 또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도 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개특위는 20년 동안 논의만 되오고 진전을 못 본 이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특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런 승자 독식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었던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특수활동비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강력한 정치 변화의 열망이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기존 정치 논리가 사실은 이미 합의된 가치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말씀처럼 이게 어떤 여론의 압박이나 이제 국민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내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신속한 제도화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출발이라고 보고요. 국회가 선거제도가 바뀌는 만큼 대한민국의 사회 변화도 거기에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그 소중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좀 큰 힘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많이들 요즘 얘기하시는 건데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좀 하락세인데요. 보수 여당은 정체하고 있고 유일하게 정의당만 이제 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보수적 경제 정책이 이제 드러난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진보층과 보수층이 정의당으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당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계신데요. 뭐 물론 지금 경제 민주화에 어긋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보수당 이런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 상승에는 또 분명한 국민들의 의지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첫째는 그동안에 뭐 소수당이지만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싸워왔던 저희들의 노력을 평가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 예. 정치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정의당 같은 정당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현재 지지율 상승에 실린 국민들의 의지, 국민들의 격려와 또 저희 당이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가지고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조금 기다려 주신다면 총선을 계기로 저희가 그 국민들이 믿고 찍을 수 있는 탄탄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지율은 더덥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거라서 이 투영된 민심을 정의당이 잘 받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좀 마지막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에게 정의당이 강조하고 싶은 바 같다는 말씀. 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으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 의제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의제가 중심이 될 거로 보는데요.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시고 예. 대통령의 구상을 저희가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가 좀 천명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